진짜 환경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지난주에 금강 영산강 이 보호 해체 또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해 가지고 그때 나왔던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그 나온 자료 중에서 거의 뭐 거짓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거짓말들 뭐 녹조에 대한 거 또 수질에 대한 거 또 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거 또 여기 또 잘못된 그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 나온 자료 중에서 거짓말이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아닌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이제 거기 나온 것 중에 보면은 모래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지난번 나온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의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에 대한 증거를 제가 이제 하나씩 뭐 기상 자료라든지 또 그 수질 자료 같은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아래에 있는 유속이 변화했고 또 모래톱이 어떻게 되었고 이 내용들인데 이 자료는 이제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이게 보기에 참 좀 웃기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체류 시간이 얼마가 뭐 88%가 최대 88%가 줄었고 유속이 뭐 813% 증가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이 자료가 전혀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그 꼼수가 좀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서는 이걸 이제 환경부에서 이 보호 해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개방 후에 체류 시간과 유속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보면은 세종보 같은 거는 개방하기 전에는 체류 시간이 1.3일이었는데 0.3일로 짧아졌다. 그리고 이제 저 유속도 말이에요. 그 초당 이게 7.9cm가 초당 13.3으로 줄었다. 이런 식으로 더 빨라지고 체류 시간은 짧아졌다고 이렇게 세종보, 공주보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시했어요. 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거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공주보, 세종보의 개방 전 유속, 이 밑에 있는 합천 창녕보가 개방한 것보다도 더 빠른 거죠.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세종보, 공주보는 이게 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막아놓은 물이 이게 저 합천 창녕 저 낙동강 하류에 보 없이 흐르는 물보다도 더 빨리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 저렇게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저 자료를 저렇게 제시하지 못하고 뭐 88%가 줄었느니 뭐 800%가 더 빨라졌느니.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여기 백제보, 죽산보, 성촌보 이런 데도 보십시오. 백제보가 이렇게 개방했을 때에 이 저 체류 시간하고 공주보의 이 개방 전에 이 체류 시간, 유속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거나 또 이게 유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은 백제보가 개방 후에 체류 시간이 2.6일이는데 공주보는 개방 전에 체류 시간이 2.6일이에요. 세종보는 더 짧아요. 1.3인 거죠. 죽산보, 성촌보도 한번 보십시오. 성촌보를 저걸 했을 때 보를 개방했을 때의 체류 시간이 2.5일인데 공주보는 개방 전에 2.6일이에요. 저런 문제가 자기 스스로가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걸 아니까 저 자료는 이제 싹 감추고 뭔가 하면은 얼마로 감소했다, 얼마로 뭐 빨라졌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말입니다. 이 지금 체류 시간 유속 같은 거는 전혀 의미 없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많이 오면은 강물이 빨리 흘러나가고, 또 그 강물도 말이에요. 저 세종보에 있는 물도 위치에 따라 가지고 가운데 있는 물은 빨리 흐르고 양 가장자리에 있는 거는 천천히 흐르고 다 다른 거죠.
그 별 의미 없는 것이 마치 이 볼을 개방하면은 훨씬 뭐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지금 꼼수고 의미 없는 자료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오늘 얘기를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래톱 면적이 얼마 늘어났다. 그리고 수변 공간 면적이 얼마 늘어났다. 그러면서 축구장 161배. 그다음에 또 뭐 수변 공간은 축구장 628배 증가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연성이 회복됐다. 근데 이 거의 코미디 수준입니다. 오늘 주 얘기가 바로 저 코미디 수준의 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게 코미디 수준이냐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모래톱 면적이 늘어났고 수변 공간이 면적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세정보의 경우에 이렇게 볼을 개방하니까 저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저 중에서 뭐냐 하면은 모래가 있으면 저렇게 모래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모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 풀이 나가 있고 뭐 고라니가 다니고 뭐 이러니까 저것이 그냥 모래톱이라 하면은 조금 용어도 고상하고 자연성이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저걸 다시 또 수변 공간이란 말을 넣은 거죠. 수변 공간이. 하나는 모래가 있으니까 모래톱, 모래가 없으니까 수변 공간인데 실제로 이 수변 공간은 이게 진짜 수변 공간입니다. 이 세정보 설계를 잘했죠. 양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이제 쉴 수 있도록 쉬는 공간도 만들고 저게 뭐 검강 보행고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저게 바로 진짜 수변 공간인데 저걸 말입니다. 그 모래가 없는 강바닥을 보니까 모래톱이라 못하니까 저걸 다시 뭔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수변 공간에다 해가지고 뭐 축구장 600 몇 배가 늘어났다 이를 하는데 실제로 저건 말입니다. 모래톱이나 수면 공간은 다 우리가 학술적 용어로 말해서는 드라이드 리버 바텀 마른 강바닥에 불과하지 않는 거죠. 마른 강바닥이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리가 강과 이 모래톱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런 말입니다. 그 지구의 물 순환과 강의 역할 이걸 우리가 이제 수문학이라고 하이드롤로지 수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오늘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여기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으면은 말이다. 바다와 육지에 있는 물은 끊임없이 증발을 해가지고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저 증발하는 에너지는 뭐냐? 태양에서 오는 거죠. 태양열을 받아가지고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다시 비가 돼가지고 떨어지는데 보면은 바다는 말이에요. 증발량이 강우량보다 많아요. 왜? 수면이 다 수면이니까. 수면에서 물이 증발하니까 같은 태양빛이 내려쬐면은 육지보다도 바다가 증발량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육지는 뭐냐? 강우량이 증발량보다 많아요. 그 육지는 이게 떨어지는 비가 증발량보다 많으니까 이 강이 왜 존재하느냐? 강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육지에 떨어지는 강우량이 많으니까 그 양을 바다에 다시 보충해주고 바다에서는 전기로 가지고 구름이 돼가지고 육지에 와서 내리는 거죠. 그 우리가 강의 그 존재 이유를 바로 뭔가 하면은 지구의 물 순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강물은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계속해서 흘러가고 그 물은 뭔가 바다에서 다시 구름이 돼가지고 증발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이게 지구의 물순환이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을 막아가지고 이 수력 발전을 하면은 저 수력 발전은 일종의 뭐 간접 태양 에너지예요. 우리가 이제 태양광 전지 판넬로 가지고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직접 태양 에너지라 그러고 수력 발전이라든지 풍력 같은 것들은 다 뭐냐? 간접이에요. 왜? 풍력도 뭔가 하면은 바람이 결국은 이는 것이 뭐냐? 바람이 부는 것이 태양의 에너지 때문에. 그 바람 부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발전을 하고 수력도 저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강물이 흘러가는 저거는 다 뭐냐? 태양에서 온 에너지가 하나의 위치 에너지로 변했고 빗물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 강에서 말이에요. 맨 위에 있는 이 산골, 이 지역을 우리가 뭐냐? 바로 이 작은 것들은 하천이라 스트림, 또 다른 말로 뭐 개천이라든지 도랑이라든지 영어로도 스트림, 크릭, 부룩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상류죠. 상류에 저래도 있고 하류는 뭐냐?
바로 이 큰 강이 지나가지. 여기에 도시가 발달하고 그런 거죠.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명적으로 뭐 다른 환경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운명적으로 큰 도시를 지나가는 강, 소위 말하는 이제 인간이 살고 하는 저 강, 저기가 왜냐하면은 수질이 나쁘고 여러 가지 하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많은 논문들의 주가 저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강의 구조하고 이제 모래톱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강은 이렇게 상류에 이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하류로 이렇게 흘러가지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흘러갈 때 물의 흐름 속도라든지 수량이라든지 흐름의 형태라든지 수질, 수생태계 등이 말이에요. 상류에서 하류로 가면서 조금씩 변해간다. 저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그전에 우리가 4대강 생태계 이야기 할 때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모래톱이란 건 뭐냐? 모래톱이란 것은 뭐냐면은 원래 강의 이 상류의 하천이라 그러죠. 상류 쪽을 우리가 주로 하천이라. 근데 이 강의 상류에 있는 저 하천에 주로 생기는 거죠. 저 하천에 보면은 여울도 있고 리플, 그다음에 또 이 모여가지고 물이 또 고여 있는 쏘도 있고 리플과 풀이 있고 요렇게 말라 있는 이렇게 바로 뭔가 하면은 드라이드 바텀, 이게 바로 이제 모래톱이라 그러죠. 주로 이제 이 상류 지천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하류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류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상류에서 물과 함께 내려온 여러 가지 이 퇴적물들, 토사들, 모래 같은 것들이 저기에 쌓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하면은 저기에 바로 범람호이라 해가지고 플러드 플레인, 홍수 범람호이다. 그 하류는 주로 뭐냐 하면은 물길하고 리버 채널, 저렇게 물이 흘러가고 주변에 저게 홍수 범람호이죠. 저 홍수 범람호는 뭔가 하면은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저기가 물이 가득 차는 거죠. 가득 차고 이제 물이 안 올 때, 가을수기 때 비가 안 올 때는 저게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 자연의 강, 이 자연의 강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간섭하지 않고 원래 자연 그대로의 이 내추럴 리버는 바닥이 마르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 어떻게, 언제 때 마르냐? 가뭄이 들면 마르는 거죠. 왜 저러면은 자연의 강은 마르지 않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범나무이라는 게 저게 뭔가 하면은 일종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기에 홍수가 되면은 그 물은 땅 속에 들어가고 저기에 있는 저 갈색으로 져 있는 저 땅이 다 뭐냐? 충적층이에요. 즉 퇴적층이고 모래, 자갈, 토사 같은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게 뭐냐면은 물을 머금고 있는 하나의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나면은 저기에 있던 물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지고 뭐냐? 바로 강물이 되는 거죠. 저기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지하수가 저렇게 움직이는 모양들이 저렇게 되어 있죠. 범람원이 저렇게 강물을 보충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플라드 플레인, 홍수 범람원의 말을 따가지고 여기에 모래톱, 저렇게 모래가 있는 저걸 샌디 플레인이라는 말도 써요. 샌디 플레인. 영어로 저걸 이제 샌디 플레인. 근데 저 샌디 플레인 말이 뭔가 하면은 저 강에 있는 모래톱뿐만 아니고 사막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일종의 그 샌디 플레인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저기에 홍수 범람은 저기가 말이에요.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중요한 지금까지 모든 문명 발전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뭔가 하면은 비옥한 충적층, 저게 인류 문명의 모태예요. 지금도 많은 도시들, 많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도시들이 다 뭐냐? 저 비옥한 충적층 저기에 농사도 짓고 저기에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 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홍수 범람원과 인류 문명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여기가 바로 이제 플러드 플레인, 홍수 범람원이고 위에서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고 그 가운데 물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리버 채널이라 그러고 더 이상 홍수가 나더라도 더 이상 범람하지 않는 저걸 우리 테라스다. 옆에 이제 산이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홍수 범람은 이루어졌는데 이 홍수 범람은 어떤가 하면은
보통 저 홍수가 나기 전에 비포 플라드, 저 때는 저 채널로만 물이 흐르죠. 그러다가 홍수가 나면은 플러드 스테이지, 이게 이제 홍수가 났을 때 비가 오면은 저 위까지 범람원까지 물이 차는 거죠. 저게 홍수가 범람하는 거지. 그 저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내추럴 레비라 해가지고 저기가 뭔가 하면은 자연 제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홍수가 반복되면서 인간이 저래 만든 제방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계속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하는데 저기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제방이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그 범람원이 바로 이제 문명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저기에 사람들이 살면은 말이에요. 농사가 잘 돼요. 저 위에서 내려온 태적물이 만들어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고대 4대 문명 중에서 나일강 범, 황하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황하도 마찬가지고 저 나일강 범람원이 다 뭐냐. 바로 플라드 플레인이에요. 나일강이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태적물들이 저기 와서 쌓이고 하니까 저기 농사가 잘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고 물도 얻기 시작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우리 보면은 지금 그 산업 문명이 일어났던 또 우리 1800년대 세계 최대의 문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런던인 것 같은데 저 런던도 하나의 뭔가 하면 템즈강이 범람했던 템즈강의 범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범람원인데 저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 살면서 템즈강을 길들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템즈강의 원래 어원은 테임드강이에요. 테임드라는 게 뭔가 하면 길들여진 강. 저 강을 길들이면서 저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고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수 범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파리예요. 파리가 저기가 엄청난 범람원이에요. 저기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 대도시가 만들어졌는데 세느강은 지금 유명한 대홍수가 뭐냐면 1910년도 1월 달에 45일간 파리가 물속에 잠기는 대홍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지난번도 제가 그 파리 세느강 이야기하고 파리 운하를 이 내륙수로 이야기하면서 프랑스 내륙수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저 프랑스는 1910년도에 대홍수를 당하고 나서 뭐 했느냐. 아주 물관리 기술을 발달시켜가지고 지금 세계의 최고의 물관리 강국이 된 거죠. 아주 뭐 수돗물이라든지 우리 뭐 에비앙도 거기에서 나오고 각종 지금 뭐 비올리아 세계 최대의 이 물강국이 뭐냐 하면은 파리죠. 프랑스죠. 바로 저 홍수 범람은 왜 여기가 유명한 홍수 범람인가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나일강, 그러니까 저 세느강 유역도인데 그 파리는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 개의 강이 모여가지고 만나는 곳이에요. 그 이제 우리 양수리 같이 남한강, 북한강 만나는 것이 아니고 저기는 몇 개의 지류가 동시에 만나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저기 범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프랑스 파리는 말이에요. 홍수가 잘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2018년도 1월 달에도 저기는 뭔가 하면 1월이 겨울이 저거예요. 홍수,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예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1월 달도 저렇게 홍수가 나고 하는 거예요. 그 전부 제가 말씀드리는 저렇게 이 홍수 범람원이 바로 이 문명이 시작되었고 지금도 많은 대도시들이 저 홍수 범람원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문명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자연강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간섭이 있기 전에는 저런 식으로 보통 때는 저런 식으로 플라드 플레인 범람원이 그냥 하나의 토지죠. 땅이죠. 저기서 농사 짓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홍수가 오면 물이 가득 차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강은 말이에요. 범람해가지고 물이 찼다가 그 물이 지하수가 됐다가 다시 그 지하수가 강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마르지 않는 거죠. 저게. 극히 드문 경우 빼고는 왜? 계속해서 범람원에 물이 충전되니까 저런 식으로 강이 만들어졌다가 문명강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에 농사들 더 많이 짓고 이제 하기 위해서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또 여기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이 지역을 이제 농사 짓고 그 농사 지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지요. 또 농사 지으면서 저기서 지하수를 꺼내 쓰지요. 꺼내 쓰는데 도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저게 지면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제 땅 속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데 이 자연강일 때는 말이에요. 범람원 쪽에서 강으로 플러드 플레인에서 리버 채널 쪽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문명강이 되면은 저 역할이 바뀌어지는 거지. 그 저기에 홍수 범람원 쪽에서 리버 채널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오히려 강물이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강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제 문명강이 되면은 강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서울도 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2020 대홍수 정리하면서 이 자료를 내가 보여드렸는데 한강에 저기 다 홍수 범람원이에요. 이 전부 이게 보면 홍수 범람원. 잠실부터 해가지고 뭐 저런 식으로 범람원이고 가운데 저기에 시가지라고 되어 있는 핑크 색깔 저게 뭐냐? 조선시대 때 조개 모예가 살았죠. 비가 와도 이렇게 범람하지 않으니까. 저런데 잠실 같은 데는 전부 다 범람을 하고. 근데 이렇게 홍수 범람원의 지면도 바뀌어질 뿐만 아니고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 홍수 범람원을 막기 위해서 뭐 하느냐? 위에다가 댐을 만드는 거지. 바로 우리 저 한강도 보십시오. 위에 촘촘히 팔당, 청평, 의암, 뭐 화천, 춘천, 평화의 댐, 소양강 댐, 뭐 횡성, 충주, 괴산 곳곳에 댐을 만드니까 저 홍수 범람원이 이제 사람이 살기에 좋고 범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저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자연강에서 우리가 문명강으로 바뀌면서 강 바닥이 마르게 되는 거죠. 왜? 홍수 범람원들 이 보충이 안 되니까 물의 보충이 안 되니까 저런 식으로 이게 지하수가 들어오던 것이 강에서 빠져나가고 아니면은 그게 막혀 있으니까 거기는 홍수 범람원이 강물 충전 역할을 강물 보충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산강 보십시오. 과거에 나주까지 배가 들어가고 또 우리 낙동강도 안동까지 배가 들어가고 또 한강도 충주까지 배가 들어가고 또 여기 금강도 저기 뭐 웅진 지금 공주 그쪽까지 다 배가 들어갔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지니까 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옛날 자연강일 때는 강에 저렇게 물이 가득 차 있던 것이 이게 문명강이 되면서 저렇게 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런 식으로 물을 보충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말이에요. 금강과 영산강의 보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 바로 여기죠. 금강에 이 세 개의 보를 만든 게 뭐냐? 130.4km 구간에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런 식으로 보를 만들었고 근데 실제로 말이에요. 금강에는 얼마냐? 3,761km 각종 지천주류들이 있죠. 그 중에서 130km 정도에다가 저기에다가 이제 보를 만들어가 물을 채운 거죠. 영산강도 뭐냐? 111.6km의 두 개의 성촌보, 죽산보를 만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고 영산강도 전부 다 실개천 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천들 다 모아가지고 하면은 1270km에 그 중에 100km, 111km를 이렇게 했는데 이 구간이 다 뭐냐? 물이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4대강 사업 전에는 봐요. 저게 문명강이 되었으니까 저 위에 댐 만들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농사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바닥이 다 말라는 거죠. 저게 누가 4대강 사업 전에 금강이라고 찍어도 올리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저렇게 저기 좋은 줄 알고 저걸 가지고 찍어 올리는데 강바닥이 다 말랐어요. 여기 보면은 바로 이것도 바로 4대강 사업 전에 영산강이었어요. 강바닥이 이제 다 말랐죠. 강물을 빼서 우리가 지하수로 특히 영산강 지역은 저 지하수를 많이 써가지고 강이 많이 마르게 된 거죠. 그 저렇게 이제 농사 지을 때 뽑아 쓰고 위에다가 댐 만들고 하니까 그렇게 다 말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강일 때 저게 우리 금강, 영산강도 자연강일 때는 저렇게 마르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게 문명강으로 바뀌면서 강바닥이 마르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기에는 모래톱이 없어야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데 그리고 모래톱은 말이에요. 저기 금강 같으면 3,761km. 저 중에서 저 본류의 중요한 저런 거 빼고는 다 모래톱이 넘쳐나는데 지천과 지류에 모래톱이 넘쳐나요.
영산강도 거의 한 1000km 정도에 되는 데가 비가 올 때만 지나가고 모래톱으로 되어 있고 강이 다 말라 있는 저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제 착각이 뭐냐면은 저기에도 모래톱이 넘쳐나는데 저기에는 원래 지금 4대강 사업한 저곳에는 그 모래톱이 없어야 하는데 모래톱이 있는 것이 자연강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래톱이 생겼다고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문명강은 결국 뭐예요? 이 지금 보로 물을 채워가지고 강바닥을 마르지 않게 하는 거죠. 저게 뭔가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이 자연으로 저걸 자연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돌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채운 거 아니에요, 저게. 저렇게 물을 채운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코미디 수준으로 저 강을 마르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마르게 해야지 이게 그거 되는 줄 알고 보십시오. 저렇게 하고 금강에는 모래톱이 뭐 0.99 평방킬로미터, 수변 공간은 뭐 2평방킬로미터, 영산강은 모래톱이 0.164 평방킬로미터, 수변 공간이 뭐 2.476 평방킬로미터. 이 얼마나 이래놓고는 뭔가 하면 자연성이 회복되었다는데 이 자연성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자연은 뭔가 하면 자연이란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손이 가해지지 않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저기가 모래톱이 없어야 되는 데인데 저걸 이제 모래톱 만들어 가지고 이 강을 전혀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를 지금 벌리고 있는 거죠. 적어도 뭔가 하면은 수질도 나빠졌고, 녹조도 이게 보니까 비 와가지고 그래 됐고, 논리가 없으니까 모래톱 생겼다고 그것을 자랑하겠다고 말입니다. 하고 있는 거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고 또 모래톱은 뭔가 하면은 1차 생산력이 말이에요. 0에 가깝다. 강의 사막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강의 생태계는 뭔가 하면은 밑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라고 수초가 자라야지 그걸 먹고 물벼룩이 살고 뭐 달팽이 물고기가 살고 저런 식으로 생태계가 유지되어 있는데 저게 강에 모래톱이 되면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자라요. 1차 생산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저거 해놓고는 저게 뭐냐면은 이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말씀드리려는 게 뭔가 하면은 보십시오. 여기 모래톱은 1차 생산성이 0이에요. 0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래톱을 영어로 샌디 플레인이라 말도 쓰는데 샌디 플레인의 다른 뜻이 뭔가 하면 사막이란 뜻이에요. 사막. 저기에 세종보에 저렇게 만드는 저 모래톱이 영어로는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안 자라는 불모지 저 사막을 의미하는데 그걸 못 모르고 저 모래톱이 좋다고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자랑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톱 때문에 걱정하는 이 해외 사례. 저는 사실 저걸 국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한 20년 동안 넘게 저걸 했어요. 미국에 가서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미국의 교수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는 강에 말이에요. 이 모래톱이 생기면 걱정을 해요. 왜 걱정을 하느냐? 가뭄이 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가뭄이 많이 들죠. 특히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지만은 미국 동부는 여름에 비가 안 와요. 갈수기예요. 가뭄이 드는 거지.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려고 마침 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난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지난해 콩코드 모니터링, 콩코드가 어딘가 하면 여기에요. 뉴햄프셔 주 수도예요. 주도라 그러죠. 저기인데 저기를 지나가는 메리맥 강이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는 강인데 저 메리맥 강도 거의 제법 물이 흘러가는 강이죠. 위에 댐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물을 일정하게 저런 식으로 해놓고 보스턴 바로 위에 그 매사추세츠 주 위에 있는 버몬트 주 있고 뉴햄프셔 주 메인 주 사이에 있는 저걸 우리가 흔히 뉴 잉글랜드 지방이라 그러는데 저기에 이제 작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강발 rock are exposed with water level down on the Merrimack River from the continuing drought in the state. 그게 뭔가 하면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작년 2020년 9월 20일 날 저 모래톱이 생겼다 이게.
저게 바로 모래톱 아니에요. 모래톱 생겼다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게 나온 신문 기사예요. 뭐냐 하면은 Drought condition continue to be worsened in northern New England. 북 뉴잉글랜드 지방에 뭐냐면은 지금 가뭄이 계속돼 가지고 좀 더 악화됐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가뭄이 계속되면 될 거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워터링 리스트릭션 이게 뭔가 하면은 물을 제한하는 물 제한이에요. 물 사용 제한은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 이 콩코드 시에 하지 않지만은 앞으로 이게 그 물 사용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가뭄 조건이 계속되면은 그 미국 같은 데는 뭔가 가뭄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잔디에 물 주는 것을 불법화하는 거죠. 잔디에 물 주는 것들 이게 이제 금지하고 또 자동차 세차 같은 것들 못하게 하고 수영장에 물 넣는 거 이런 거 다 하는 거죠. 지금 가뭄 들어가지고 걱정하면서 모래톱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큰 강에 그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바보들이 말입니다. 강 모르는 바보들이 큰 강에 모래톱 만들어 놓고는 자연성 회복됐다고 좋다고 말입니다. 어제 이 창피해가지고 국제학회 가서 이 말도 못하고 지금 아무리 우리나라에 이 강 전문가가 없고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국가물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지금 정부의 돈을 530억이나 써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사실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펜앤드마이크가 동성애 21세기 문화 충돌을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 정부가 차별금지법에 넣어 통과시키려는 동성애에 대해 신학적, 사회과학적, 생리학적, 현상학적 등 9가지 분야, 전문가 35명의 이야기로 꾸며졌습니다. 저자들은 동성애가 결혼관과 가정관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올바른 성 정체성을 파괴하는 21세기 문화적 질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펜앤드마이크가 추천하는 동성애 21세기 문화충돌, 동성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통찰과 지식을 일깨울 수 있는 책, 부모와 자녀 모두가 읽어야 하는 필독서입니다.